2018 메가투르 포커스배 전국 시도 어린이 바둑 대항전의 진행을 맡은 수아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영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6강에 단 2경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팀의 대결입니다. 사실 두 팀은 전력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 전 팀들에 비해서 다소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가요? 네, 경상도 지역 팀들 간의 대결이에요. 대구광역시와 경상도 지역을 대표하는 두 팀인 만큼 오늘 대결을 통해서 경상도 지역의 바둑 열기와 바둑 꿈나무들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대국에 앞서서 대회 개요와 출전 선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 구성은 단장과 감독이 각각 1명씩이고요. 선수는 4명, 남자 3명과 여자 1명으로 구성됩니다. 후보는 각 팀에서 2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요. 참가 자격은 소년체전 참가 기준 16개 시도협회 추천 선수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대회 방식은요 4인 단체전이고요. 16강 토너먼트입니다. 동률시에는 주장전의 승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제한 시간은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로 구성되고요. 오더 규정은 1국 여자, 2, 3, 4국 남자 선수로 진행됩니다. 네, 대진표입니다. 오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팀의 대결인데요. 사실 경상남도 팀은 일찍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 경상북도 팀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경상도 팀 간의 맞대결인데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이 두 팀의 승팀이 먼저 올라가 있는 인천광역시 팀과 4강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선수 소개입니다. 경상북도는 감독 최종걸, 선수 배정윤, 정재윤, 박현성, 설규남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구광역시는 감독 온승훈, 선수 강민서, 박건희, 권근영, 김경민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팀 오더입니다. 1장 여자들 대국인데요. 여자 선수들은 배정윤 선수와 강민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장 정재윤, 박건희 선수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주장전인데요. 박현성 선수와 권근영 선수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4장 설균남 선수와 김경민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경상북도 선수단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경상북도 팀 이번 대회 목표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와서 크게 목표는 없고요. 그냥 대도시에 비해서 인프라는 약하지만 조용한 반란 정도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경상북도 팀 선수들 중에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주장인 박현성 군하고 그리고 예쁜 아가씨 배정윤 양 2명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선수들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장 친구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대국이 혹시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기분이 어때요? 약간 떨리지만 설레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혹시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네, 말해줄래요? 평일엔 8시간 정도 하고 주말엔 5시간 정도 하는데 보통 기보랑 사활 위주로 공부해요. 공부량이 아주 상당한 것 같은데요. 오늘 대국에 앞서서 임하는 각오나 목표가 있을까요? 그냥 배운 대로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떠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싶어요. 네, 경상북도 팀 만나봤는데요. 오늘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화이팅 외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대구광역시 선수단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혹시 대구광역시 팀에 자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팀 선수들은 아직은 좀 어리지만 바둑을 정말 좋아하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예. 네. 어떤 선수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선수 소개 짧게 부탁드려요.
저희는 아직 좀 많이 어린 유망주들이 이제 주로 주축이 되어 있고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 그리고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이제 재밌게 둘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장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왔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어제 잠을 오래 자두어서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투리가 굉장히 귀여운데 우리 친구 혹시 좋아하는 프로바둑 기사가 있어요? 네. 누구예요? 박지용환 구단 프로입니다. 왜 좋아하나요? 수일기가 세시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오늘 대국에 임하는 각오나 목표가 있을까요?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바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장 친구의 당찬 인터뷰 들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화이팅 외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두 팀의 인터뷰를 만나봤는데요. 상당히 귀엽네요. 네, 특히 대구광역시 선수의 인터뷰가 아주 인상 깊어요. 네, 오늘 과연 두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대국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2018) 메가트루 포커스배 전국시도 어린이 바둑 대항전 경상북도 팀과 대구광역시 팀의 대결입니다. 30분 3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 메가트루 네, 심판으로 조은진 아마추어가 도와주고 있는데요. 2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국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조은진 심판은 내셔널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등 아마 여류 강자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선수죠. 네. 이장전 선수들입니다. 대구광역시의 박건희 선수와 경상북도의 정재윤 선수. 네, 두 팀 다 하얀색 유니폼을 맞췄네요. 정재윤 선수입니다. 포항 양학 초등학교에서 왔고요. 2007년생입니다. 장점은 자신감이 강하다. 그리고 장래희망은 프로바둑 기사입니다. 프로바둑 기사를 꿈꾸는 바둑 유망주입니다. 정말 멀리서 왔네요. 네, 대구광역시의 박건희 선수인데요. 대구 신월초등학교에서 왔고요. 2008년생입니다. 장점은 감각이 좋은 실리형. 장래희망은 역시 프로 바둑 기사라고 하네요. 4학년의 어린 선수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바둑을 시작해서 바둑을 배운 지 2년밖에 안 된 어린 친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1장전인데요. 경상북도의 배정윤 선수와 대구광역시의 강민서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13살의 큰 친구들인데요. 네, 초등학교 6학년 선수들이에요. 대구광역시의 강민서 선수입니다. 대구 조암초등학교에서 왔고요. 2006년생인데요. 장점이 상황에 잘 맞춰서 두는 편이라고 하네요. 경상북도의 배정윤 선수입니다. 유림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2006년생입니다. 장점이 침착하다. 장래희망은 프로바둑 기사가 아니라 수의사라고 하네요. 네, 하지만 배정윤 선수는 2018 소년체전 경북 대표의 이력을 가진 선수예요. 네, 지금 초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전 대국 진행 바로 보시죠. 네, 아주 예쁜 정석 모양인데요. 네, 가장 간명하고도 쉬운 정석이에요. 바둑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정석들로 판이 짜였습니다. 네. 두 선수의 기풍이 좀 이렇게 간명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직은 어려운 정석을 익히거나 배우는 실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두 선수의 실력은 좀 더 지켜보고 어느 정도일지 저 정석을 선택한 이유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의 배정윤 선수가 100번이고요. 대구광역시의 강민서 선수가 흑번입니다. 자, 저기까지 저렇게 간명한 정석 선택을 한다면 네. 정말 이곳, 네. 바둑을 처음 배웠을 때 등장하는 정석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 초반 50수, 뭐 초반 20수 이런 입문자용 교재에서 등장할 법한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하변을 갈까요? 네. 말씀드렸던 순간 흑이 이곳을 지키고 백이 이곳 두 칸을 벌렸어요. 네. 크기로만 놓고 보면 이곳과 이곳 어느 곳이 큰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까지 감안을 하면 백의 이곳 두 칸 벌림이 흑의 지킴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이유는 네. 백이 이렇게 두 칸을 벌렸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치중을 가고 붙여서 흑을 공격하는 노림이 남아 있어요. 흑이 넘어간다면 붙이고 단수를 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을 침투를 하고 백이 이렇게 붙여가면 흑은 뭐 이런 정도로 후퇴를 하고 백에게 차단을 당해서 이 한 점이 백의 수중에 넘어가는데 이런 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칸 벌림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네. 또한 흑이 이곳 두 칸을 벌리게 되면 다음에 이거 밀어가는 자리가 또 굉장히 크잖아요. 자, 그런 만큼 이 자리는 단순히 집으로 크다 뿐만 아니라 흑백 쌍방간의 노림과 두터움을 갖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서 백이 눌러가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의 배정윤 선수는 나이는 13살이지만 바둑 배운 지는 지금 2년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배정윤 선수는 2년밖에 되지 않은 선수이지만 2년 만에 소년체전 대표로 뛰는 등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대구광역시의 강민서 선수 또한 2018 대구시장배 여학생부에서 우승을 하면서 대구 지역에서는 제법 알려진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모양 잡는 걸 보셔도 판단하실 수 있는 게 백이 부분적으로는 정교함은 좀 떨어져요. 흑이 이렇게 세 칸을 벌렸을 때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어서 눌러가는 수는 이 자리에서 잘 등장하지 않고요. 보통이라면은 이 수보다는 이렇게 한 칸 더 위로 두 칸을 이렇게 짚어가는 게 좀 더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하지만 정교함은 떨어지지만 방향을 안다라고 해야 될까요? 백이 이쪽 모양이 좀 두텁고 이쪽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백집을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백이 누르고 이쪽 요소를 차지하면서 바둑 전체를 보는 눈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흑을 잡은 박건희 선수도 백이 두 칸을 벌려두자 일단 한 칸 뛰어서 백 모양을 지금 삭감하고자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장면에서 흑이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백 모양을 삭감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아예 한꺼번에 깊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네.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미 늦었죠. 네.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씌워간다면 정말 답답하죠. 네. 하지만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이유는 백 모양도 커지지만 반대로 흑도 이쪽에 좀 두터움을 쌓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때 두는 수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백 모양에 비해서 흑이 얻는 두터움이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 얘기는 흑이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수는 흑이 이쪽 방면에 세력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끊을 수 없을까요? 흙이요. 지금은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끊었네요. 계속 이렇게 젖혀주면 네. 자, 팩이 이렇게 늘어가면 이제 와서 끊는 것은 한 발 늦었잖아요. 네. 아까도 끊으면 이쪽으로 늘 텐데 흙이 일로 치면 안 되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일로 쳤기 때문에 이미 이쪽 모양은 싸움이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백에게 이쪽 밀림을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밀어야겠죠? 계속 이걸 밀어준다면 백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두 점머리 맞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석점머리도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두점머리 못지않게 석점머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바둑은 기분보다는 실리고 집이에요. 네. 아픈 자리, 좋은 자리를 얼마나 많이 차지했냐보다 누가 집이 많냐가 승패를 가늠하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흙이 밀어가고 백이 받아두었지만 받아둔 백이 실속은 다 차리고 있잖아요. 네. 백은 지금 집이 확정가가 계속 나고 있고요. 흙은 반면에 집이라기보다는 사실 저게 세력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네, 실리도 지금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보시면 어차피 흙, 백 서로 한 수씩 두기 때문에 똑같은 한 수가 누가 더 효율적으로 집을 차지하는데 그리고 상대 집을 깨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가 바둑에서 이제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백의 한 수는 자신의 집을 짓는 아주 좋은 자리에 계속 놓여져 있는 반면 흙은 한 수 한 수를 두었지만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백은 이렇게 큰 집을 확보했는데 별로 투자한 게 없잖아요. 근데 흙은 이 집보다 훨씬 못한 집들을 확보했는데 많은 돌이 투자가 돼 있죠. 네. 돌의 효율성 면에서도 흙과 백의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일장전을 봤을 때는 왠지 지금 집바둑으로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구광역시의 강민서 선수는 따로 전문적으로 학원에서 바둑을 배운 게 아니라 집에서 아빠에게 바둑을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 만큼 초반 이론이나 감각, 대세가는 좀 아쉬운 면을 보이고 있어요. 네. 보통 어린이 바둑은 초반보다는 중후반에 승부가 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하지만 지금처럼 판을 짜면 중반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초반에 한쪽으로 너무 크게 기울 수가 있어요. 한번 부딪혀서 대마 싸움이 나고 또 정말 찐한 전투가 펼쳐지는 게 어린이 바둑의 묘미인데 네. 이런 식으로 판이 짜인다면 전투다운 전투도 해보지 못하고 집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네. 살짝 두 친구가 지금 긴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바둑판에서 생사가 알 수 없는 그런 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백 모양은 정말 간결하고 깔끔하게 큰 집이 났고요. 네네. 흙은 포위는 했는데 폭이 너무 좁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벌린 걸로 자 이곳 자 지킨 걸로 지금 백이 두기 전에 이 자리만 벌려놨어도 폭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런 식의 진행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 한 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백이 먼저 왔기 때문에 흙이 벌린 것과 백이 벌린 것, 이 모양 전체의 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돌을 지금 연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흙이 한순간에 좀 방향 착오로 인해서 큰 전투를 해보지도 못하고 백 쪽으로 확 기운 느낌이에요. 백도 뚜렷하게 좋은 수를 뒀다거나 흙의 뚜렷한 실수를 받아 먹었다기보단 흙의 잘못된 방향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판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두 선수의 모습 보여지는데요. 제가 메가트롭 포커스배 어린이 시도대항전 바둑
해설을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 초반에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떨 때는 빨리빨리 두어서 중후반에 제한 시간을 좀 비축해서 중후반에 전투에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어떨 때는 초반에 충분히 신중하게 제한 시간을 써서 초반 모양 그리고 초반 중후반 이후에 싸움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은 흙을 잡은 강민서 선수가 뚜벅뚜벅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착점은 했으나 생각보다 많은 포인트를 잃었어요. 뭐 이런 식이라면 중후반에 시간 비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후반까지 판을 이끌어 나가는 것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자, 하지만 강민서 선수는 무리하지 않고 늘어두면서 좀 더 후위를 도모하고 있어요. 저 왜 줄바둑 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서로 이렇게 쭉 밀어가고 집이 한쪽이 크게 나고 또 반대편이 또 크게 나고 이런 걸 줄바둑 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걸 줄바둑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모양이 좀 더 그래도 좀 정형화돼 있지만 네. 그래도 백집을 너무 쉽게 지켜준 흑 쪽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자 보시면 지금 좌변 쪽, 네. 백은 지금 집이 엄청나게 컸어요. 뭐 개가를 해보지 않아도 아 크겠구나 감이 오는데 흑이 이렇게 쌓은 집은 몇 집 안 돼 보이잖아요. 자, 배정현 선수가 이렇게 날일자를 간 것도 좋은 자리입니다. 사실 이렇게 날일자를 가는 수는 다음 흑의 노림을 봤을 때는 좀 약하고요. 이 수로 이렇게 붙이고 늘어두는 수는 흑이 이것을 먼저 지키거나 계속 이렇게 밀어갔을 때는 흑집을 좀 굳혀주는 경향은 있지만 네. 만약에 흑이 이것을 두지 않고 손을 뺀다면 백이 이렇게 호구를 쳐서 확실하게 다음에 노림수가 있어요. 날일자와 붙여가는 수의 차이점이 다음 노림을 볼 때는 붙여가는 수가 좋다. 하지만 흑이 응수를 계속할 때는 붙여가는 수보다는 날일자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중앙 쪽에 집을 지으려고 강민서 선수가 두고 있긴 한데 자, 지금 네. 이렇게 모자를 씌웠는데 백이 여길 나왔어요. 이 수는 대물이에요. 이 수로 흑이 이렇게 막은 수로 찝었다면 네. 이렇게 이으면 끊어 잡혀서 열심히 여기를 들어갔는데 다 잡혔잖아요. 그렇다고 뭐 찝었을 때 이렇게 이으면 이거 뭡니까? 이 한 점도 꼼짝없이 잡혔죠. 하지만 오늘의 강민서 선수는 뚜벅뚜벅 받아줍니다. 네. 마찬가지에 이것도 뚜벅뚜벅 받아주고요. 우상기 큰 자리를 두긴 했는데요. 자, 큰 전투 없이 네네. 바둑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대국 시작한 지가 사실 한 지금 10분 살짝 넘었는데 거의 일찍 끝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다 나타났어요. 크게 변화할 곳이 많지 않죠. 자, 그쪽도 큰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 큰 자리를 경상북도의 배정현 선수가 다 두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배정현 선수 본인 바둑의 장단점이 침착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정말 침착하네요. 뭐 이것을 막아간 수, 이것을 막아간 수, 그리고 착수하는 폼만 봐도 침착함이 눈에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침착하긴 한데 사실 이 팀 지금
경상북도 팀과 대구광역시 팀의 승팀이 인천광역시 팀하고 붙거든요. 근데 인천광역시 팀은 사실 강팀이었잖아요.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팀들은 네. 각지에서 모인 그 전국의 강자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강팀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대구, 경북 이런 팀들도 프로기사가 직접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도 생각보다 전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대구광역시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유경민 프로, 그리고 오늘 감독으로 인터뷰에 임한 온승훈 아마 7단 등 내노라 하는 강자들이 직접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전략면에서 대구광역시 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네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바둑은 대구광역시의 강민서 선수가 좀 아쉬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2, 3, 4국을 지켜보면서 좀 더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장전은 큰 전투 없이 이렇게 집바둑의 양상으로 계속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 2장전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전 대국 진행 바로 보시겠습니다. 왠지 여기도 큰 싸움이 일어나진 않아 보였는데. 네, 대구광역시의 박건희 선수와 경상북도의 정재윤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두 선수의 대국은 앞선 1국 여자 선수들과의 대국과는 다르게 줄바둑보다는 좀 더 전투 그리고 돌이 맞부딪힌 흔적이 좀 있어요. 네. 큰 전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호구 치면서 백이 이렇게 침투하고 밀어가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냈고요. 두 선수 다 이 모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자 선수들보다는 좀 더 나은 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구광역시의 박건희 선수는 바둑 공부한 지가 역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하지만 박건희 선수는 올해 참저축은행배 4학년부에서 우승하고요. 문경세제배 3, 4학년부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대구광역시 팀으로서는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자, 상대하는 경북의 정재윤 선수도 초등학교 5학년 선수인데 경상북도 어린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경상도 지역 내 어린이 강자로 꼽히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1장전과 2장전이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바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바둑은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흑, 백 서로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았어요. 아직 팽팽해 보이는 가운데 흑이 중앙 쪽 두터움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느냐가 이 바둑의 승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한 점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또 이쪽으로 먼저 침투를 가서 응수타진을 통해서 귀 쪽에 그리고 변 쪽에 활용을 하면서 실리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어요. 네. 두터움을 활용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고도 어렵거든요. 네, 대구광역시의 온승훈 감독님이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멀리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리고 또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노력했던 만큼 여기 와서 재밌게 즐기고 재밌는 바둑 두길 바란다. 민서, 건희, 경민이, 근영이 화이팅! 네, 온승훈 감독님 만나봤는데요. 선수들이 감독님의 좀 응원을 받아서 더욱더 집중하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흑의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쪽이에요. 네, 지금 경상북도의 정재윤 선수가 손을 들었는데요. 잠시 대국이 중단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간다거나 잠시 자리를 뜰 때 저렇게 심판에게 얘기를 하고 허락을 맡은 후에 가는 게 최근 이제 바둑 룰이에요. 네, 지금 화장실을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렇게 어린 친구들이 어른들보다 저런 규칙, 세세한 규칙들을 더 잘 지켜요. 어른들은 저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을의 상대 대국자도 일어나면 화장실 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넘기고요. 네. 진행이 조금 더딜 것 같아서 저희 1장전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이 이곳을 찌르면 막아야잖아요. 그러면 이쪽 모양이 또 이렇게 붙이고 나가요. 젖힐 수가 없죠. 이렇게 105점이 속절없이 잡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찌르고 붙임을 당하면 백이 받는 응수가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흙이 이렇게 또 나가서 이 전체가 혹시 수를 내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모양도 지금 문제고요. 또한 흙이 이곳을 찔러가면 받고 또 찔러가고 이쪽으로 단수를 쳤을 때 뭐 이런 부분에서의 굉장히 또 뒷맛도 나빠요. 네. 지금 이 모양은 흙집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집은 흙이 두냐 백이 두냐 누가 먼저 선수를 쥐고 두느냐에 따라서 큰 집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요. 또 얼마만큼 정확하게 백집을 추궁하냐에 따라서 백집 크기가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개각이 좀 이른 단계예요. 네, 좌변에서 흙이 약간 수순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이제 백이 많이 손해보진 않았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곳을 젖히고 찝기 전에 이곳 단수를 먼저 교환을 해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여기까지 선수가 되죠. 하지만 지금은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끊는 교환이 선수가 안 됩니다. 그만큼 집으로 손해봤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모양상으로는 흙의 집보다는 백의 모양이 좀 더 커 보이거든요. 하지만 흙이 여기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본다면 당연히 바둑은 또 백이 순조롭게 이기기 어렵겠죠. 흙의 강민서 선수가 과연 백 모양에서 얼마만큼 이득을 볼 것인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긴 선수예요. 일단 치봤습니다. 그렇죠. 치봤고 여기까지 일단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노려야 돼요. 저 약점들을 다 추궁을 한다고 해도 백집 일단 확정가는 더 많은 거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약점을 네네. 얼마만큼 추궁하느냐가 아직은 예측이 안 되거든요. 프로의 눈에서는 대충 이 정도다. 이런 감이 와요. 이거 두고 이렇게 두고 붙이면 백이 우세하다면 이렇게 후퇴할 거고요. 이 정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붙여갑니다. 그럼 흙도 마찬가지로 우세하다 싶으면 이 정도로 철수를 해요. 불리하다 싶으면 여기 또 나가서 승부를 봅니다. 이렇게 젖혀서 그 다음 치고 있게 되는데 이쪽 모양까지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곳을 뭐 찌르고 교환을 한 후에 받으면 지금 이 찝는 교환이 없었으면 이게 선수죠. 끊고 또 여기를 뭐 나가서 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복잡한 수읽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찔러 갑니다. 이게 바로 어린이 바둑의 묘미인데 수가 나는 자리가 있어요. 고수들이 볼 땐 조마조마합니다. 과연 그 자리를 제대로 둘 것인지.
저는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근데 그 이거 자리를 붙여가는 뒀어요. 데까지 네. 성공했어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백이 이렇게 받을 때가 문제입니다. 근데 저수 못 볼 것 같은데요. 자, 배정현 선수 정말 오래간만에 장고입니다. 지금 대국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거든요. 네, 지금 30분이 아니라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16강 경기 중에 가장 최단 시간 같아요. 그렇죠. 자, 대충 흑집 먼저 세보겠습니다. 네, 뒤로 물러난 거죠? 네. 네. 자, 이쪽 집이 대략 68집 정도 났어요. 흑집이. 자, 흑이 이게 선수라고 보면 이쪽 집이 23집입니다. 그러면은 흑집도 90집이 넘네요. 네. 흑집도 생각보다 큰 집이 났습니다. 자, 백집은 자, 마찬가지로 이 교환은 지금 흑이 했다고 보고요. 자, 두 모양을 합쳐서 34집이고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흑이 이길 수 없네요. 네, 이쪽 집이 백집이 역시 워낙 큽니다. 크죠. 네. 네. 저거 그냥 막아도 되는 거죠? 자, 이 모양은 늘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백이 정말 큰 싸움 없이 승리를 거두기 일보 직전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네요. 백이 정말 큰 집을 초반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흑이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쫓아가서 어느덧 미세한 차이까지 쫓아왔습니다. 중앙집이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흑집이. 네, 이대로라면 반면으로는 흑이 약간 남기는데 백승은 불변으로 보입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개가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개가를 지루해하고요. 사실 개가를 해야 되는 순간이 처음 백이 이렇게 대세점을 차지하고 흑이 이렇게 한 칸을 띄었을 때부터 개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곳을 백이 다 지켰을 때 이쪽 집이 대략 어느 정도 날 것이며, 그럼 나는 백이 나는 집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쪽 모양을 혹은 이쪽 모양을 지켜서 집 모양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 집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감으로 뚜벅뚜벅 두고 있잖아요. 네. 추측하건대 이 두 선수 형사 판단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바둑을 둔 것 같아요. 좋은 대국 자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놀라운 건 그래도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 있다는 것. 자, 지금 이곳을 끼워 이었는데 이 자리도 커요. 근데 이곳 찝는 것도 지금 굉장히 큽니다. 찝으면 이렇게 받으면, 자, 이게 다 선수입니다. 네. 자, 너무 아프죠? 너무 아파요. 오, 저렇게까지. 너무 아픕니다. 흑이 이곳 끼워 있기 전에 먼저 이쪽을 좀 추궁을 했어야 되거든요.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뒤로 아마 후퇴를 시키면 이곳 단수가 선수니까 이곳 찝는 노림은 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쪽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수순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싱겁게 끼워 이어서 백에게 이쪽 찌붕을 먼저 당한다면 흑으로서 뼈 아프죠. 자, 이쪽도 제가 계산한 거와는 좀 달라요. 네. 흑걸리라고 봤던 자리를 백이 먼저 두었고요. 흑이 둔 것과는 자, 하나, 둘, 석집. 백이 지금 석집의 이득을 받고 흑은 약 두 집 정도의 한 집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선수 네 집을 당했네요. 그렇다면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이라면 반면으로도 백이 이길 수 있어요. 일장 여자 선수들의 바둑에서는 지금 백의 배정윤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보여집니다. 2장전 지금 또 진행이 한창 되고 있는데요. 동시에 두 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어서 공교롭게도 유니폼이 다 흰색이에요. 네네. 지금 2장전도 조금 더 진행이 됐네요. 두 판 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중앙 쪽을 두는 건가요? 흑이 이곳 네. 침투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백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백이 네. 이쪽으로 몰아갔어요. 자, 이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먼저 이런 쪽으로 응수타진을 해보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받으면 이게 다선수니까 이때 이런 식으로 쫓아간다면 흑 한 점이 타개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받으면 이건 또 뭐 이런 식으로 밀어서 흐름을 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냥 이렇게 날일자로 간수로는 그냥 이쪽으로 휘어드는 수도 가능해요. 흑이 이렇게 타개를 하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젖히는 정도로 두텁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선택은 이 수가 정수다 라는 판단보다도 지금 형세가 어떻지? 라는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형세가 좋다면 느슨하게 쪼여갈 수도 있고요. 형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래도 공격을 해야겠죠. 지금 백의 박건희 선수는 먼저 몰아갔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게 공격이 되지 않는다면 요소인 이쪽 중앙, 백의 모양과 흑의 모양이 대치하고 있는 거에 이쪽 모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값어치는 이쪽이 이쪽보다 당연히 크겠죠. 네. 요소인 이쪽 중앙을 흑에게 내주면서 타개를 한다면 백으로서는 손해가 됩니다. 지금 1국의 배정윤 선수와 강민서 선수의 대국에서도 정말 착점 속도가 빠르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잖아요. 이거는 형사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보통 긴장을 하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저도 이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큰 승부를 펼칠 때 긴장을 해서 떨려서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대부분 가장 긴장을 많이 하는 지점이 초반 포석을 짤 때예요. 초반 포석을 짤 때 잡생각이 많습니다. 첫 수 어디 두지? 둘째 수 어디 두지? 여기 두면 상대가 혹시 연구가 돼 있을까? 뭐 등등. 세력 작전을 펼칠까? 실리 작전을 펼칠까? 뭐 이정석을 펼치면 상대가 연구한 거에 혹시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초반에 고민이 많아지고 또 지금처럼 대국이 종료할 때쯤 굉장히 떨립니다. 중반전에 돌입할수록 잡생각보다는 판에 몰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쯤 되면 어려운 자리가 거의 사라지고 그 외에 이제 상대의 표정도 한번 보고 네. 또 괜히 끝났을 때, 이겼을 때, 졌을 때 내가 지면 우리 팀이 어떻게 될까 이런 등등의 잡생각이 드는 시간이에요. 두 선수가 지금 착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가 한 수 한 수 신중해지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좀 긴장이 이제 슬슬 오고 있는 겁니다.
저기 지금 1장에서 네, 자. 저렇게 내려섰네요. 자, 늘은 자리도 일단 큰 자리예요. 네. 저기 아마 뒷맛 없이 처리가 된다면 경상북도의 배정현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의 박건희 선수와 정재현 선수의 대국에서 백이 이렇게 날일자를 가자 흙이 붙인 채로 지금 손이 뚝 끊겼어요. 흙의 고민은 이겁니다. 탈출을 생각한다면 날일자를 가야 돼요. 네. 하지만 날일자를 가면 너무 쉽게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이곳 1000원에 붙여가는 자리입니다. 아, 만약에 날일자를 가서 이곳 붙임을 허용한다라고 하면 이수는 무리가 되고 백의 이곳 날일자는 적절한 공격의 급소, 좋은 방향이 됩니다. 네. 지금 근데 그 날일자를 두었는데요. 그렇다면 흙은 이곳 날일자가 아니고 한 곳 옆자리 이렇게 씌워가는 수를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어쨌든 백도 이곳 석점이 부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서 계속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이쪽으로 밀어갔을 때는 이렇게 늘어서 버텨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끊어갔을 때 뚜렷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흑의 이수는 무리였고요. 백의 이렇게 날일자 공격은 옳은 방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가면서 뭔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다음에 이으면 또 한 칸 뛰어야 되는데 계속 밀어갑니다. 흐름과 주도권을 잡을 때 네. 이렇게 내가 두고 싶은 자리가 뻔히 보이고 상대가 두고 싶은 자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는 다음 수가 뻔한데 상대는 어려우면 주도권을 잡고 흐름을 잡고 가는 겁니다. 지금 1장전이요. 제가 사실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진행이 좀 됐는데 저 하변 쪽에 아까 저 모양에서 흙이 치중을 갔는데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 이곳이죠. 네네, 많이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곳 치중을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는 백이 가일 수가 필요해요. 이곳 치중을 가면은 백이 이쪽으로 이을 수는 없었잖아요. 네네. 끊기니까. 그럼 다 잡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후퇴를 했는데 흙이 끊어서 기분 좋게 이득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좀 차이를 좁히는 데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 걔가 한 걸로는 이 정도로는 백이 어차피 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볼까요? 네. 지금 이 자리가 또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사실 이런 자리를 흙이 두냐 백이 두냐 이게 또 큰 차이가 아닐 때 중요한데 두 선수 다 이런 자리를 놓치고 가잖아요. 네네. 자, 지금 따내고요. 단수 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아파요. 아, 아파요. 자, 어떡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리가 네네. 이거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지키면 판이 다 정리가 돼요. 이렇게 친 수는 정말 작은 자리인 게 어차피 다음에 탄수를 치고 끊으면 공배가 차져 있다면 수가 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집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헛수를 뒀어요. 자, 마찬가지로 백이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보고 다시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1집이죠. 자, 흙집이 대략 90집 정도입니다. 흙집은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백의 승리로 보입니다. 반면으로 한 2집 정도 흙이 남는 바둑이네요. 네.
지금 어디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뻔한 자리인데 네. 생각이라기보다는 긴장이에요. 음. 네. 보통 긴장을 하면 갑자기 흐름이 뚝 끊기곤 합니다. 자, 말씀드린 와중에 일단 이것을 밀어갔고요. 네. 이것은 오른철입니다. 지금 1장전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경상북도의 배정현 선수가 승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순수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